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무장 독립투쟁, 의열투쟁과 같은 폭력과 전쟁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독립운동의 형태를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실력을 먼저 키워 나중에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물산 장려운동, 두 번째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세 번째는 문맹 퇴치운동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국산품을 많이 애용하자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이 전개되게 된 배경에는 1920년에 있었던 회사령 폐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 조선 총독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신고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 많은 일본 기업들이 우리 한반도로 넘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1923년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수출품 또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있었는데 이러한 관세가 철폐되게 되니까 한국인 자본가 및 기업가의 위기의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물산 장려운동이 1920년대에 전개되게 되는데 이 운동의 목적은 우리 민족 산업을 보호 육성하여 민족 경제의 자립을 추구하자, 우리의 힘을 키워서 우리의 경제력을 키워서 그리고 또 국산품을 많이 쓰자라고 하는 게 이 물산 장려운동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은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조선 물산 장려회를 1920년에 조직을 하게 되고요. 이들은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우리의 국산품이라 할 수 있는 토산품을 애용하자라고 홍보를 했으며 금주 및 금연의 실천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 장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의 구호를 보면 조선 사람, 조선 것 또는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물산 장려운동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민중의 공감과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게 되고 민족의식의 고취에도 큰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족 자본이 늘어난 수요만큼의 공급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에 허니버터칩이나 포켓몬 빵과 같이 사람들이 이런 빵과 과자를 사고 싶은데도 공장에서 아무리 생산 체계를 돌려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기업 윤리에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이 빵과 과자의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뒷거래로 중고시장이나 당근마켓에서 허니버터칩, 포켓몬빵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팔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일부 상인들은 돈 벌려고 일부러 물건값을 올리기도 하는 악용 사례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주의자들이 물산 장려운동을 비판하게 되는데요. 자본가 등이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운동이다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물산 장려운동은 생산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그리고 애국심을 이용해서 국산품을 사자라고 하는 구호를 이용해서 그냥 자기들 주머니에 돈 좀 많이 채워보려고 하는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사회주의자들이 이러한 물산 장려운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일반민들이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3.1운동 이후에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일반민들이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1922년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게 됩니다. 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한국인들의 보통교육 4년만 받고 종결이었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한국인들을 바보 만드는 그런 교육제도였는데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한국에 대한 보통수업, 초등교육의 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증가하게 되고 고등교육도 가능해집니다.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대체로 대학 이상의 교육체계를 말하는데 대학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게 되고 한국어, 이 조선어 교육도 본격적인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또 20년대에 전개가 되게 되는데 이상제를 중심으로 밀립대학 기성준비회가 1922년에 조직이 되게 되고 전국적으로 돈을 모아서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모금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구호가 또 생기게 되는데
그 구호는 자,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이런 식. 자,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식만 되면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세울 수 있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게 됩니다. 한일, 라임이 좋네요. 그러면 이러한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일제의 감시와 탕을 받게 되고 이때 가문과 수혜까지 겹치게 되니까 모급운동의 참여도가 저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유력자들, 지방에서 돈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더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1924년에 일제가 현재 서울대학교에 전신일 할 수 있는 이 경성제국대학을 1924년도에 설립을 해서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무마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내용도 배워봤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치자라고 하는 문맹 퇴치 운동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 마찬가지 배경을 보면 3.1운동 이후에 교육열이 증가하게 되고 민중을 대상으로 문맹,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한테 글자를 가르치자라고 하는 문맹 퇴치 운동과 민중 계몽 교육을 하는 양 및 강습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1920년대 후반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한글 보급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언론기관들, 이런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기관들이 문자를 보급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당연히 애국심 고취도 있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아야지 신문을 볼 수 있고 신문을 볼 수 있어야지 신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들이 신문 좀 많이 팔아보려고 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문맹 퇴치 운동이 전개되게 되는데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해서 한글 교재를 만들고 일반민들한테 보급하여 큰 성과를 이야기됐고요. 조선일보의 구호, 문자 보급 운동의 구호를 보면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워서 이러한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문맹 퇴치 운동을 문맹 퇴치한다. 죄송합니다.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옛날 러시아에서 나루니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러한 계몽 교육을 했었는데 거기에 본따와서 민중 속으로라고 하는 브나로드 운동을 동아일보가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 동아일보 브나로드 운동의 구호를 보면 배우자, 가르치자, 다 같이 브나로드, 다 같이가 아니라 다 함께 브나로드입니다. 다 함께 브나로드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결과를 보면 민중운동의 색채를 띠자 일제가 이 문맹 퇴치 운동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3.1운동 이후 즉각적인 독립이 어렵다라고 일부 지식인들의 깨달음에 따라 선실력 후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